지금 여러분은 25억 원 상당의 황금을 보고 계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5억이면 살 수 있었던 양입니다. 손바닥만한 이 금괴의 값도 이제는 5,400만 원. 티끌 같은 금 조각조차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여기에 그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매일매일 특급으로 전국 각지에서 배송되어 오는 것은 치과에서 받아온 폐금리들입니다. 입속에 금까지 꺼내놓고 있는 지금의 금값. 혹시 거품은 아닐까요? 過去10年間ずっと上がってます。でこれはですね、単にスペキュレーション投機ではないですね。もっと何か構造的な深い問題、これがあるからこそ金の価格が上がっていると。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황금.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왔고 2011년 새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중국의 광산에서 뉴욕의 보석거리까지 치솟은 금값은 세계의 삶과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금값, 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 지난 12월 31일 뉴욕의 상품 거래소에서는 금 1온스 약 31g의 가격이 1,400달러를 넘는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뉴욕 47번가 보석거리. 연말연시 특수를 누려야 할 시기지만 오히려 한산합니다. 상점마다 금을 산다는 팻말을 내걸었고 곳곳에 손님을 잡으려는 호객꾼들도 보입니다. 금값은 하늘로 치솟고 귀금속 경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요즘은 금을 사기보다 팔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죠.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것 같은 해묵은 금붙이들. 내 일부와도 같았던 펜던트도 사랑의 언약이 깃든 반지도 속절없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Basically, people selling golds. It's not like used to be, but it's still selling. Still, people still they need to have a cash money available. They don't have no choice. They're selling.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값. 팔아야 하는 쪽이나 사들이는 쪽이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 씨 부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금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글쎄 1,000대 올라갈 때 상당히 좀 쇼크를 받았죠. 왜냐하면 1,000대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800대, 올시크도 800대인데 800대까지는 올라가겠지만 1,000대까지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난히 1,000선대를 넘어가더라고요. 1980년의 금값 상승은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2000년 이후의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심리적 저지선인 1,000달러를 뚫고 급기야 1,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치솟는 금값,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엄청난 수요는 현재 금값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한 금은방. 선물용 금을 사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붐빕니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황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중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啊，不贵，这个小意思，是吧？这都是小东西，这黄金价格是不是涨得很高啊？现在？没感觉到。那以前的话，黄金200多，价格还没房价涨得快。那到时候现在你买了黄金，假如说以后掉价了，你怎么办？黄金是保值的，不会掉价，一直是在往上升，从来没有听说过黄金会跌价。 중국의 황금 시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의 금 수입량은 전년보다 5배가량 증가하며 209톤을 넘어섰습니다. 상하이 귀금속 거리의 한 금운방. 증권거래소처럼 거대한 가격 그래프가 걸린 매장이 눈길을 끕니다. 이 매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금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물을 찾아가는 시점에 따라 5일 상품과 반년 상품이 있는데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됩니다. 금운방에서 보기 힘든 거래죠. 개장한 지 석 달 만에 총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整个市场都看好这个黄金价格的，应该是，所以不单单是我们看好，市场每个人都是看好的，每个投资客都是看好的呀，所以我们觉得我们应该做起来应该是信心满足的。 황금 시장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금 공예품 생산지로 유명한 난징에서 중국 황금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4대 금운방 중 하나인 바오칭 금운방. 청나라 때부터 금 공예품을 판매해온 유서 깊은 상점입니다. 금운방 입구에 황금 신상. 행운과 재물은 함께 온다는 중국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이 상점에서는 금 공예품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난징의 예술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눈부신 황금, 장인의 정성 위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이 전시의 최고의 자랑은 3.8kg의 순금수공예 제품 봉관 앞에 중국의 전통 관모를 모델로 만든 예술품입니다. 바오칭 금운방의 주요 고객은 대를 잇는 공예품 수집가들입니다. 对，这是我们新出的产品，12兽首，它是每一个生肖的。 27의 젊은 사업가 묘하이보. 5년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좋은 금 공예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금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덩달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금 공예품 수집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我觉得这种东西，我这么多年在收藏，我就没有准备让它出手过，因为我觉得它一直都会有增值的空间。 토끼의 해인 2011년을 겨냥해 출시된 공예품들도 인기지만 기획 상품인 200g짜리 금괴는 12일 만에 약 34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소장하는데요. 수공예 금 제품으로 유명한 난징의 금운방에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 세공 장인들은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已经定了5公斤了。哦，现在做的这个啊，5公斤多了，现在已经今天还有最后一条了，完成了，前2天就搞了。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보다 예술적인 금, 보증이 확실한 금. 중국의 부자들은 그런 금을 원합니다. 중국의 부자들, 그들이 중국 황금 시장의 기둥입니다. 这个老百姓兜里有钱了，完了中国的人多。那么有一个数据啊，其实我们中国的人均消费的黄金不是很多的，人均才0.3克。 세계의 금융 중심을 꿈꾸는 상하이.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세계적인 금 거래의 허브로 키우기 위해 금융 산업의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단계별로 금 거래를 자유화해왔고 현물을 취급하는 상하이 황금 거래소도 설립했습니다. 상하이 황금 거래소는 연간 6천여 톤의 금 현물이 거래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황금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안화 중심의 거래 체계를 확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은행으로 부상한 중국 공상은행. 2009년 9월 상하이에 처음으로 귀금속 VIP 서비스 센터를 열고 다양한 금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就是你好，就是上次你在我们这边买了那个如意金条，发票已经来了。你看，你看你什么时候方便的话，到我们网点来拿。 2010년 금 거래량은 약 2만 톤, 전년 대비 20배나 늘어났습니다. 황금 거래가 자유화된 은행, 폭발적인 성장세로 귀금속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황금 업무는 성장하는 중국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黄金市场在中国呢，这个黄金业务对我们商业银行来说呢，还是一个新兴的业务，对吧？我们02年刚刚开办，我觉得这是一个非常有潜力、未来发展会很丰富的这么一个业务。那么这个业务慢慢会成为商业银行的一个重要业务。老百姓有需求，对吧？我们就要滿足客户的需求。那么我相信这个业务会越做越大。 올 겨울 뉴욕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겹겹이 시야를 가리는 굵은 눈발처럼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울한 전망과 우려들이 미국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We've gone through a subprime mortgage crisis, a credit crisis, a financial crisis, an economic crisis, and now we're in a sovereign debt crisis. So the crisis itself since 2007 has had 5 different incarnations. And all the time gold has been in demand. And that's because gold is a safe haven. 부실한 가계 대출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줄도전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부도로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온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위기 때마다 금은 안전한 도피처로 인식됐고 금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왜 위기에 강한 것일까요? 워싱턴에 위치한 IMF 국제통화기금은 금값이 급등하던 2009년 금 매각을 결정하고 400톤 규모의 금을 팔았습니다. Caroline Atkinson, very pleased to meet you. Hello, Caroline Atkinson, nice to meet you. We didn't have so much money, and so we devised a new income model where we would sell some of the gold that was in our reserves and put it into an investment fund to provide for the operations of the fund. So that was one part. But there was another very important part as well, which was that our members, our member countries, all 187 of them,
agreed that a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e gold sales should go to support low-income countries. 400톤을 팔고도 2,800톤의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어떻게 금을 갖게 됐는지 말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상 최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무너진 국제통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45개국의 대표들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였습니다. 금과 연계된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통화 제도를 관장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시작이었죠.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으로부터 회비를 받았는데 그 25%를 금으로 지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고 금 1온스는 35달러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달러화 중심의 금 본위 제도입니다. Good evening. 그러나 1971년 미국은 금 본위 제도를 포기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감하자 금 유출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금과의 태연이 중지된 달러. 미국은 금의 제약 없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달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황금의 속박에서 풀려난 달러는 필요할 때마다 발행됐고 넘치는 달러는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이 보증하지 않는 달러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Nixon, you're blowing this up, blowing up the world monetary system. But then what happened was, it seemed like the United States was just going to sort of devalue its currency into oblivion, which is kind of like exactly like today, basically. 최근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 해결책으로 대량의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시장은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황금이죠.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되는 2차선 포장도로를 타고 몽골 북쪽의 셀렌게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드넓은 초원, 소와 양을 모는 목동. 몽골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황금에 대한 욕망은 목축업을 근간으로 살아온 오지의 나라 몽골의 골드러시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유명한 광산지대 중 하나인 셀렌게에는 이렇게 깊숙이 파인 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금을 파내고 버려진 굴들이죠. 입구가 닫힌 굴, 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근에서 한창 땅을 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변변한 장비조차 없이 단단한 돌을 캐내고 있는 이들. 일명 닌자로 불리는 떠돌이 광부들입니다. 개인의 금채굴은 불법이지만 시장 경제로 전환한 뒤 빈곤층이 늘어난 몽골에선 인구의 약 5분의 1이 불법 금채굴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금맥은 셀렌게 협곡지대의 화강암 지층에 잠들어 있습니다. 돌 속에 숨은 황금을 캐낸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닌자 광부 한 명이 굴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깊은 땅속 누군가 있는 걸까요? Humbaano! Dor hitung baga. Turun baga. Turun baga. Yang yu 있죠, 아따. 앞다요. 앞다 살아간 제가. 살아 제가. 알아 hitting 제가 진. 알아 거기. 들어간 적었지. 이 줄 하나에 의지해 저 깊은 땅 속에서 네 사람이 황금을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티튜드 하도 운태주다. 대학 또 내가 많이 써서 이게 우리들이 훈육도 되게. 그래서 이게 봐야지 됐지. 황금을 캐는 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지막한 야산에 뚫어놓은 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안반층을 엉성한 버팀목들이 간신히 받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굴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더니 몸을 잔뜩 웅크려도 힘들 만큼 비좁아졌습니다. 아우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앞서가던 닌자 광부가 잠시 멈칫하더니 그만 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못 들어가. 사실가 амар урт холон бими энэ нор хаюултай. хэрвээ цаанаа тисэлж байгаа бол энэ нор нь 여기는 기시하지. 언제든 입구가 막혀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6명이나 됩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금을 캐다가 굴 속에 매몰돼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둠이 몽골의 초원을 뒤덮을 무렵 땅속에 들어가 있던 닌자 광부 몇 명이 돌덩이를 소중히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 돌덩어리에 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금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들어가 있는 거 보일 수 이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로 뺀대.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닌자 광부들과 함께 금을 추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돌덩어리 3개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닌자 광부들이 금을 추출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라고는 고물들을 주워서 만든 이 분쇄기가 고작입니다. 힘으로 내리쳐서 주먹만큼 작아진 돌들을 분쇄기에 넣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즈음이면 고요해야 할 초원의 밤하늘 아래 돌을 가는 굉음이 매일같이 울려 퍼집니다. 금은 밀도가 높아 물에 넣으면 제일 밑에 가라앉는다는 사실. 이들은 경험으로 알았을까요? 복잡한 금 추출 공정을 순전히 간단한 고무판으로 해결합니다. 고무판에 묻은 금가루를 다시 물에 넣고 기질을 하듯 몇 번이고 조심스럽게 흔듭니다. 반짝이는 적은 양의 가루가 보이죠? 황금입니다. 과연 몇 그램이나 될까요? 어디선가 나타난 닌자 광부의 어머니가 금가루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호호 숨결까지 불어넣으며 가만가만 문지르는 할머니의 손끝에서 신기하게도 반짝이는 금이 나옵니다. 마치 연금술의 마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총 3.1g, 우리 돈 12만 3천 원어치의 금입니다. 몽골 근로자의 평균 월급에 맞먹는 돈이죠. 셀렌게의 바양골 마을. 인근에서 두세 개의 금 광맥이 발견되고 광산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부자가 됐습니다. 광산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직접 금을 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광산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금이 나는 곳, 그 길목에 위치한 마을에는 사람들과 함께 돈도 불어났습니다. 바양골 마을의 식료품 상점. 이곳에는 금을 돈처럼 사용합니다. 금을 가져와서 식료품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상점인데도 큰 돈이 오가네요. Ер нь төр засгаас бол улсаас бол ажлын байр маягаар бэлдэж өгөөг одоо энэ эдийн засгийн онолтой нэгэн хүнүүд бол одоо тэр бол энэ одоо гар аргаар олборлох гэж ярь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Энэ бол одоо асар үр дүнгүй гэсэн. Одоо эндээс бол амьдралын дээшс ус бол зөндөөлөд. 금값이 불러온 골드러시. 차원의 부국 중국도 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대 금 생산지 중 하나인 허난성의 링바오시. 전국 2위의 금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링바오의 3대 광업회사 중의 하나인 진웬 광업공사의 금광산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10여 명의 광부들.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교대 시간. 채굴 작업을 마친 광부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바깥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좁은 승강기에 12명이나 되는 광부들이 타고 왔네요. 저 지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승강기 문이 닫히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습니다. 한 줄기 빛을 따라 얼마쯤 내려갔을까? 눈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땅속 600m 아래의 지하 세계입니다. 여기저기 뚫린 미로 같은 굴. 광부들이 작업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들이 아무렇게나 발에 차이고 시커먼 먼지가 눈과 코를 가로막습니다. 광부들은 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어서 아찔한 사다리에 몸을 실어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이 동굴벽 전체가 금광석입니다. 금광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벽에다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해야 합니다. 이 지하 금광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광부들은 황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你们是什么时候下来的呀？什么时候出去啊？ 11点半下来的。才接着班是不是？啊，你在这干了多少年？我干了3年多了。啊，主要是做什么？这推这个罐，上这个罐，矿车。你见过这个金吗？见都是矿石，没这种见金。 광부들의 땀으로 캐낸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광부들은 지상으로 또 지하로 수레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광산. 최근 기술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의 하루 채굴량은 약 1,000톤에 달합니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진웬 광업공사의 선광장. 돌을 고르는 성광장에서 가장 먼저 안내를 받은 곳은 전시관입니다. 이 광산에서 생산하는 금괴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재진에게 커다란 금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들어보다. 너무 무거워요. 진짜요 이거 그냥. 양손으로 간신히 들어올린 이 금괴는 5kg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만난 가장 거대한 순도 99.95%의 황금입니다. 황금이 얼마든지 있다는 자부심, 황금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중국인 특유의 배포가 담겨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채굴한 3만 톤의 금광석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광석 1톤에 약 4g의 금이 들어있다고 하니 120kg의 금이 쌓여 있는 셈입니다. 이곳의 금광석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금 함량이 풍부합니다. 금을 추출하는 과정은 어디나 매한가지입니다. 먼저 돌을 갈아서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는 곧 약품 처리가 된 물과 섞이죠. 회색빛의 진흙이 되어버린 돌가루. 그 속에서도 금은 반짝입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기계들에게 힘입어 원석 안에서 고요히 박혀있던 금은 요란한 바깥 세상과 만날 채비를 갖추어갑니다.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친 금은 금괴를 만드는 재련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금괴 제작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취재진은 옷을 갈아입고 철저한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금괴로 만들 금판입니다. 99.95%로 순도를 높인 금이죠. 금판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금괴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입니다. 금은 붉게 달구어진 용광로 안에서도 특유의 빛을 발합니다.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 채굴에서 분쇄, 그리고 재련 과정을 마친 금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괴는 중국의 표준 규격에 맞춰서 3kg으로 제작됩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 것은 12일 동안에 제작된 금괴들입니다. 상표까지 찍은 최종 완성품입니다. 这每一块是3公斤，每一块3公斤，这是我们的商标，灵宝金，我们的商标，这是上海黄金交易所的那个标志，这是纯度，哎，这是这块锭的编号，每一块锭它只有一个编号，就好像一个人，每一个人有一个身份证号码一样的。 3kg의 금괴가 모두 33개, 총 99kg에 달하는 금괴들입니다. 50여 원어치죠. 안 들래. 很沉的. 중국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황금. 그런데 이 많은 금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我们是把合资金做成国家标准金，是国家的标准精炼厂加工生产好以后的标准金锭，全部是入到国库里边去，入到上海黄金交易所指定的交割仓库里边去。 지구상에 있는 금은 얼마나 될까요? 올림픽 수영장을 금으로 가득 채운다면 지금까지 채굴된 양은 수영장 3개 분량 16만 5천 톤입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은 올림픽 수영장 1.5개분, 그 상당량이 깊은 해저에 묻혀 있습니다. 금은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그 상당량이 있죠. 최강의 미 육군 기갑부대의 비호를 받으며 미국 금괴 보관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입구는 미 조폐국 소속 경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죠.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괴 보관소가 단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1974년의 일입니다. 미국의 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금괴 보관소가 텅 비었다는 괴소문이 퍼지자 미의회 의원들과 기자단에게 금의 존재를 확인시킨 것입니다. 포트녹스 지하 금고에는 36,236개의 금괴, 총 4,603톤의 금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은 약 8,000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에 비하면 6위인 중국의 금 보유량은 1,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금 454톤을 구입했지만 외환 보유고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환 보유고의 60%를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중국의 금 보유량. 중국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금을 확보해 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它的优点就是它的价值是相对稳定的，而且在危机的时刻，比如说我们面对很大的一个国际储备的一个流出情况，如果所有的货币形式的储备都流走了，我们最后还有黄金可以把它卖出去应付这个国际结算使用，所以它是一个最后的使用工具。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4.4톤, 외환 보유고의 0.2%에 불과합니다.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졌지만 금 보유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은 금 구매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떠오르는 신흥 경제국들은 위기 관리를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구입할 수 있는 석유라든지
금속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환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역 입구로서 한국의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화 자산의 가치를 보정한다는 측면에서 금에 대한 투자도 부분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는 금. 한국은 이 소중한 지혜를 실제로 증명한 나라입니다. 국민이 모은 금으로 외환 위기를 이겨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국민들은 금이 외화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안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금을 모아 만든 금괴가 227톤, 약 22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수출했습니다. 금으로 위기를 넘긴 것이죠. 하세요. 2010년 금값은 치과의 폐금리마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예. 폐금리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성업 중입니다. 이를 특급으로 배송되어 오는 폐금리. 금이다 보니 행여 없어질세라 곱게 싸서 보냈습니다. 폐금리나마 어려운 형편에 보태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금리.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씌었던 금은 크긴 하지만 금 함량이 낮고 떼었던 금은 작지만 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금값은 함량이 같은 금리끼리 모아서 녹인 다음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서 측정합니다. 작고 못생긴 금들. 대략의 가격을 내보면 보기보다 값어치가 나갑니다. 금값이 오르자 장롱 속의 금이 또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돈이 된다기에 너도나도 내다 파는 겁니다. 하루가 다른 금 시세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죠. 금을 사고 파는 금 거래소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을 현 시세로 사주기 때문에 쓰던 장신구를 많이들 가져옵니다. 팔찌에다 귀걸이 한쪽, 반지, 다 돈이 됩니다. 한편 투자용 금에 대한 수요는 늘었습니다. 금을 자산으로 보관하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문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결혼을 하는데 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금값 전망을 여쭤봤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앞으로 국제 시세를 여쭤보거나 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투자할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금 예금의 경우 통장에 고객이 적립한 금의 양을 표시합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년 전에 가입하신 분의 수익률을 보면 약 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금은 2010년 재테크 수익률 1위를 차지한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은행이 보증하는 골드바는 큰 관심을 모았고 한 달 만에 금괴 1000여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금을 팔고 있고 한국은 금 수출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수출이 수입을 앞질러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 수출량이 91톤이나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어느 정도 수습된 2009년도에 해외 금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 금 시세보다 해외 금 시세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이제 수출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우리만큼이나 금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자원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은 이 휴대전화에 숨어 있습니다. もう特に必要ないんで。それではこちらで回収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ちらの方で 일본에서는 판매를 할 때 폐휴대전화를 회수하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 중입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폐휴대전화의 중요 버튼 5개에 구멍을 뚫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금속 재활용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휴대전화는 이곳에서 분리되고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나사를 풀어가며 조립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해체 방식. 최대한 손상 없이 1차 추출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분리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금이 들어있는 부품은 메인보드입니다. 금은 전도체 역할을 하죠.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비교해보면 컴퓨터보다 훨씬 작은 휴대전화의 메인보드에 더 많은 금이 들어있습니다. 저 노란 부분이 금입니다. 휴대전화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集めた基板です。600kg가 800kgあるでしょうね。 8만 대의 휴대전화에서 분리된 메인보드입니다. 무게가 800kg쯤 되죠. 이 메인보드들을 약품 처리된 용액에 넣고 녹입니다. 1950년대부터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약품 처리를 마치면 90% 이상의 금이 함유된 분말이 추출됩니다. 금 분말을 녹여서 금괴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 재활용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높은 금값은 활기를 불어넣었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던 재활용 사업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골드は AU ですね。これは日本ではタックスがかかりますから1グラムで3977円だからこれ1000グラムだから1000倍397万7000円これが3つありますからマンションが買えるコンドミニアム買える 손바닥만한 금괴 3개 1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휴대전화의 경제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1톤을 비교할 때 휴대전화에는 금광석보다 70배나 더 많은 금이 들어 있습니다. このくらいの鉱石を掘って多分ここのところでここにメッキしている金ぐらいになると思いますね。 전자제품이라는 노다지. 재활용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日本の年間のですね金の消費量って300トンぐらいなんですよ。だから相当なもんですし、それから世界の一番要するに今度は埋蔵量ですけれど、南アフリカの方でですね大体5000トンぐらい。ということなんで、もし本当に全部集めることができればですね、それこそ金に関しては苦労はしない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すね。 도시 광산, 폐기된 전자제품과 차량에서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도시 광산에 축적된 금은 약 6,800톤. 매년 1,500만 대의 폐휴대전화가 발생하는 한국의 도시 광산 또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금은 변하지도 않고 절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금의 진정한 가치죠. 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낳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 ETF는 마치 증권처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 ETF 스파이더 골드 트러스트는 투자 금액만큼의 금을 창고에 보관하는 실물 ETF입니다. 현재 1,12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 ETF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다양한 펀드를 개발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금 ETF를 운영하고 있는 브루노 델 아마. 금값이 폭등한 지난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률은 15%나 증가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펀드는 금탐사 ETF로 금탐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What the ETF did is democratize access to gold. It made it very, very easy to any investor to invest in gold with very small amounts of money. It takes maybe only $100 to make an investment in gold through an ETF. And you get access to gold in the same terms as the very, very large hedge funds that are maybe investing ten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gold.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된 탐욕. 뉴욕의 금융 시스템은 끊임없이 자가 증식을 하며 전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강할 것만 같았던 미국도 수차례의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며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내일. 새해를 맞이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떠돕니다. 모든 것에 투자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는 초현실적인 세상. 금값의 놀라운 폭등으로 시작된 2011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치는 과연 있을까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 오랫동안 금을 연구해온 경제 전문가가 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은둔자처럼 살면서 금에 대한 책을 쓴 네이선 루이스. 그는 금의 가치만이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This is a gold coin from the United States from 1922. You can see it says United States of America, $20. It had almost 1 ounce of gold, 0.97 ounce of gold. So you could say that it took $20 to buy an ounce of gold, or the dollar was worth 1/20th of an ounce. And the point is that here in 1854, this is another 1854 coin, it's exactly the same. It has 0.97 of an ounce of gold. So the dollar was once again 1/20th of an ounce of gold. So between 1854 and 1922, the value of the money didn't change. That's the gold standard. It doesn't have to be a gold coin, but just sometimes when people see this, they understand. And so originally, this is a $20 bill, of course. Originally, you could trade one of these for one of these that are the same,
$20 coin, $20 bill. But of course now it takes 50 of these. Well, when I wrote this, it took 50. Now it takes 70. It takes 70 of these to buy one of these. 과거에는 있지만 현재의 지폐에는 없는 것. 금이 가치를 보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화폐의 연계가 끊어진 오늘날, 무엇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want from your money? And that's basically what it comes down to today is, do you want a stable currency or do you want an unstable currency? And the basic reason why we have floating currencies today is not because we want a stable currency and we are failing. The basic reason is because we want an unstable currency and we're succeeding. If you look at all the other assets, paintings, stocks, bonds, real estate, they all become worthless at some point. Gold is the only thing that doesn't become worthless. So people say, this worthless thing. It's ridiculous, basically. 변하지 않는 금의 가치를 부정하는 인간의 욕망. 네이사는 그 욕망의 대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수많은 화폐를 발행했고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양만 존재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금.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금. 불안한 시대에 황금이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